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JN테크 리뷰의 소토시입니다. 오늘의 노트북은 레노버의 요가 7 15ITL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의 노트북이 기믹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낯설고 실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사용성을 보강해서 출시돼서 그런지 이걸로 일정 관리나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트윈원 노트북의 원조가 바로 이 레노버의 요가 시리즈였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트윈원의 근본을 뜯어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쓸만한 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JN테크 리뷰의 숙제 영상입니다. 근데 리뷰 가이드라인 없이 요거 하나만 꼭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자료 잠깐 보고 가시죠. 노트북 SSD와 램 업그레이드 귀찮거나 막막하신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석전자의 퍼펙트 업그레이드 서비스. 사양 낮은 부품 장착 걱정은 네이버. 기존 램과 동일한 클럭으로 맞춰드립니다. SSD 교체 장착도 스펙 빵빵한 녀석으로 짭 윈도우는 저리 가라. 윈도우 10은 무조건 정품으로. 레노버 본사에서 검증한 전문 엔지니어가 제품 개봉, 옵션 장착, 검수, 안전 포장 단계까지 꼼꼼하게. 업그레이드 부품은 1년 워런티 보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반석전자의 퍼펙트 업그레이드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간단한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65G7 CPU가 달려있고 별도 그래픽카드 없이 인텔 Xe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됩니다. 램은 온보드로 총 8GB가 듀얼 채널로 달려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대화면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가가 129만원인데요. 램이 온보드라 추후에 용량을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 노트북인데 램 용량이 부족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하는 일이 생기면 속상하니까 처음부터 램은 16GB인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은 선뜻 그러라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5만원만 더 주면 16GB를 달 수 있다고 하니까 램 용량 큰 거 사시라는 거. 레노버가 국내에서는 싼 맛에 쓰는 가성비 노트북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숫자 7이 붙은 고급형 라인업부터는 품질이 꽤 좋아집니다. 이 요가 7도 적당한 고급형 모델이라서 빌드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에요. 금속성 느낌이 나는 청빛 그레이 톤에 요가라는 글씨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레노버 마크를 붙였어야 속이 시원했냐?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예쁜데 요가를 홍보할 건지 레노버를 홍보할 건지 마음을 정했어야 됐다. 이 부분을 잡고 열라고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요가 7 시리즈라고 적혀있네요. 노트북을 열면 반짝거리는 글레어 패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상하 베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투인원이라 그래요. 손에 쥐고 쓰려면 화면 아닌 부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 덱 위에 뻥뻥 뚫린 타공 구멍은 기본적으로 스피커 그릴인데요. 미세한 바람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통풍 기능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레노버 노트북은 숫자 5 달린 것밖에 안 써봐서 몰랐는데 확실히 이게 7으로 넘어가니까 확 고급스러워지긴 하네요. 보통 트윈원 노트북들은 힌지가 360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저기 만져봐도 약하다는 느낌 없이 짱짱하게 느껴지는데요. 두꺼운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노다이징 도색 처리가 된 거라 쉽게 벗겨지거나 긁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은 자판 모양을 항상 이렇게 아래로 동그랗게 U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는데요. 이런 형태가 확실히 오타가 적고 타자를 칠 때 편안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타건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고 느낄 정도로 괜찮은 수준인데요. 구분감이 뚜렷하고 반발감이 강한 반면에 키트레블 깊이가 좀 미세하게 얕은 감이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가 깊었으면 완전 싱크패드 뺨칠 만한 키감이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으면 싱크패드가 안 팔렸을라나? 타자 치는 소리가 찹찹찹찹 들리긴 하죠. 구분감이 있는 건 좋은데 업무 환경에서 쓰시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주의. 키배열은 너머패드까지 있는 정석적인 배열인데요. 키패드랑 너머패드랑 너무 딱 붙여놔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려고 했는데 자꾸 0자를 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자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홈 앤드 페이지 업앤다운 키는 펑션 키랑 같이 조합하셔서 사용해야 돼요. 아니 15인치 노트북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거야 하고 원래 얘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니까 음악 플레이하는 버튼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요가 7이 음악의 진심이었던 거지? 원래 그랬는데. 그래? 백라이트 조절은 펑션 스페이스 키로 할 수가 있는데 밝기는 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빛이 새거나 어둑덜룩하게 보이지 않아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깔끔한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거. 트랙패드는 키보드 덱과 색상이 동일해서 같은 촉감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끄럽고 사용감이 괜찮습니다. 윈도우 프리시전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도나 감도 모두
만족스러웠고요. 지문인식 센서는 이렇게 노트북을 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측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전원 버튼 위에 있는 거지만 얘는 투인원 모델이라 버튼이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로 좋은 위치로 넣어준 것 같아요. 무게를 재볼게요. 본체만 1.8kg 정도 되고요. 거기에 충전기를 올리면 2.15kg 정도 되네요. 얘가 일반적인 울트라북이었으면 그냥 약간 묵직한 무게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인원 노트북은 일반적으로 손에 들고 쓴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무겁나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4인치 모델도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같이 끼워준 이 충전기는 65W짜리인데 단자가 USB-C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일반 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간소재 PD 충전기 중에는 얘보다 작은 제품들이 많아서 휴대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별도 충전기를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에는 71W시라는 울트라북식은 매우 큰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이나 블로그 편집 같은 간단한 작업만 했을 때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울트라북에서는 40에서 60W 사이의 배터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71W시면 되게 용량이 큰 거라서 7시간보다는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화면 최대 밝기나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타이거 레이크 CPU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투인원 노트북 광고 영상들을 보면요, 대체로 사무실에서 한 손에 태블릿처럼 노트북을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회의하고 막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그렇게 쓰기 좀 많이 큽니다. 15인치인데다가 무게가 1.8kg이나 되기 때문에 절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뭐 3대 500 치는 분들은 되겠지만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대체 투인원으로 어떻게 쓰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노트북을 쓰는 친구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쓰지는 않고 업무용이나 강의용으로 노트 필기하듯이 탁 접어서 눕혀놓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힌지 쪽에 턱이 있어서 나름 필기하기 좋은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처럼 세워놓으면 영상이나 이북을 보기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손으로 들고 쓰지 않고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이 예쁜 도장 마감이 바닥에 그대로 닿잖아요. 너무 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랑 비슷한 마감의 요가 태블릿을 오랫동안 써봤었는데 진짜 너무 심하게 굴리면서 썼거든요. 근데 도장 부분이 까지거나 손상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서 레노버의 도장 마감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있는 편이에요. 막 굴리면 답이 없겠지만 조금 조심하면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 펜은 절대 그림 용도는 아니에요. 일단 스크린이 매끈해서 너무 미끄럽기도 한데 레이턴시가 조금 있고 대각선 지터링 현상도 심한 편입니다. 제 경험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트북이 없지 않을까. 그냥 간단한 메모나 밑줄치기 용도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정확한 필기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펜을 거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요런 USB-A 포트에 꽂아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거치대 같은 걸 하나 주긴 하는데요. 끼워서 들고 다니다가 어디 잘못 걸리면 아작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한쪽 포트를 죄다 가려서 쓸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필기 용도로 들고 다니셔야 된다면 필통이나 파우치에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있을 게 다 있긴 한데 조금 단출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에 USB-A 3.2 포트 2개, 왼쪽에 USB-C 썬더볼트 4 2개, 그 밑에 3.5mm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DC-in 포트가 따로 없이 PD 충전 방식으로만 전원이 연결 가능한 형태라서 그런지 USB-C 둘 다 PD 충전하고 DP 출력이 되는 포트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HDMI 포트가 없다는 거.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들이 좀 많아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를 연결할 때는 흐드미 선을 쓰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흐드미 포트를 USB-C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나? 당연히 이제 허브도 있고. 디스플레이는 NTSC 72%급의 sRGB 100%급 P3의 74%인 표준 색역입니다. 근데 밝기가 480니트까지 올라가고 반사가 있는 글레어 패널이기 때문에 되게 선명하고 좋은 디스플레이처럼 느껴집니다. 글레어 패널을 쓸 거면 최대 밝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 쓸맛이 나죠. 전문가급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비율이 16대 10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들고 있기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레노버가 7자 붙은 노트북 시리즈부터는 스피커를 되게 좋은 걸 넣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사운드 모듈을 노트북 바닥에 심는데 얘는 키보드 덱 위에 넣어줘서 먹먹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워낙에 제가 노트북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봤는데 아니 뭐야 공간감이 느껴지잖아. 이렇게 돌비가 짱짱맨이었나?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면 대부분의 노트북 사운드가 비슷비슷하게 들려서 몰랐는데 이렇게 아예 사운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어폰의 성능을 뛰어넘는 음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려나요? 그런 반면에 웹캠과 마이크의 성능은 품질이 별로였어요. 화상회의 할 때 쓸만한 720p 해상도의 웹캠이라 선명도가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강의 녹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 마이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 성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71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노트북 구동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CPU의 소모 전력량을 측정해 보았더니 지능형 냉각 모드일 때 약 26W, 고성능 모드일 때 무려 31W나 전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텔에서 권장하는 전력 구간이 최대 28W인데 지금까지 출시됐던 저전력 노트북 중에 28W까지 뽑아준 애들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가 7은 그 최대 전력을 훌쩍 넘겨서 가볍게 31W까지 먹인다는 거. 이렇게 전력을 많이 먹이면서도 CPU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걸 보면 진짜 쿨링 설계 한번 제대로 했구먼. 타이거 레이크 CPU의 특성상 28W를 넘어가면 전력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고성능 모드보다는 26W 정도를 유지하는 지능형 냉각 모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음은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에 비해서 큰 편이라서 독서실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쓰시기에는 좀 눈치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팬 소음이 조금 40dB 이하로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 모드로 구동하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넉넉하게 먹인 타이거 레이크 CPU는 라이젠 시리즈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태블릿 모드일 때는 의도적으로 전력 제한을 하는 모양인지 노트북 모드에 비해서 벤치마크 점수가 24% 정도 떨어져요. 아무래도 타이거 레이크 CPU가 발열이 심한 편이라 손에 가까이 닿으면 노릇노릇하게 익을지도 모른다는 제조사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게임 용도로 만든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순 있지만 그래픽 성능을 대략 파악해 볼 겸 여러가지 게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실제 게임 성능은 기대 이하입니다. 게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저사양 게임이나 고전 게임 정도는 구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받았는데 너무 묵직하고 한 손으로 들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괜찮은 투인원 노트북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투인원인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트북인데 투인원 기능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건 무리가 좀 있지만 평소에는 CPU 성능 좋은 15인치 노트북처럼 쓰시다가 회의하거나 수업 들을 때는 이걸 뒤집어서 노트 필기를 하고 쉴 때는 또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세워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데 쓸 수 있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으로 노트북은 이렇게 기능을 뜯어보면서 타겟층을 역추적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리뷰 내용을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투인원 울트라북 치고는 휴대성이 좋진 않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이리저리 모양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 노트북! 윈도우가 포함된 16GB 램이 장착된 모델을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면 추천, 120에서 135만원은 정가, 그 이상은 좀 비싸다. 적당히 고급지고 가격대도 엄청 비싸지 않은 저전력 울트라북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투인원 기능은 덤으로 딸려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트랜스포밍이 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낮에는 업무나 수업용, 밤에는 뒤집어서 되게 큰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특히 부족한 그래픽 성능을 보강해줄 수 있는 eGPU를 연결하시면 고성능 게임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조합이 됩니다. 제인테크 리뷰에서는 숙제 영상이 들어올 때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레노버는 7 붙으면 다 좋아? 대체로 7 시리즈부터 괜찮지? 그래? 리전 7도 있어? 당연히 있지. 사줘! 사줘! 사줘!